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갑진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 오늘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놓고 보면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가 되겠죠. 임수. 그래서 물의 기운이고요. 그다음에 물의 기운은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물이지만 차가운 냉기죠. 남극 대륙 가면 영하 4, 50도, 50도, 60도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차가운 아주 혹한의 냉기를 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수의 기운이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개수 자체도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운 냉기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임수가 되는 것.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바로 개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물이라도 양수라고 하는 것, 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음수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양수는 작은 물이 아니라 큰 개념의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큰 대자 바다 해자 그 다음에 물수자를 써서 대해수라고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바다라든가 아니면 강, 호수 같은 큰 개념의 물을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루수라고 하죠. 우루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이라든가 또는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이런 개념, 작은 시냇물 같은 이런 개념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되죠.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지만 땅에 만물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생명체가 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상의 물과 육지의 개념이 7대 3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그만 생명체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다이노 진화법 진화론이라고 하죠. 이제 점차 발전해서 인류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가겠죠. 그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물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그 물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죠. 식물도 물이 있어야 되죠. 동물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물이 있어야 되죠. 가끔 이제 시골 같은 데서 이제 닭이라든가 양도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 땅에다가는 축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들도 닭들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물을 길러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논밭을 만들다 하더라도 물을 대기 좋은 논밭이 좋은 것입니다. 물을 대기가 어려우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땅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그런 5가지 글자들이 있는데, 서로 상대되고 서로 상생도 하지만 서로 상극도 하는데, 상생과 상극을 거치면서 서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제어해 줄 거는 제어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근원의 생명수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 개수의 같은 수지만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충분지성, 물이 범람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무토로서 제방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임수인 것이고요. 임수가 예를 들어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냉기라고 했죠. 임수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냉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임수가 왕하면 사주 자체가 매우 차가워지기 때문에 병화를 아울러서 써가지고 조후를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무토가 임수를 제방할 때 무토가 약한 경우는 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왕하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개수는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보면 좋지 않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 정관이지만 개수는 무토를 보게 되면 왕토에 의해서 매몰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됐기 때문에 좋지를 못하죠. 임수는 칠설, 임무토를 좋아하지만 왕했을 때는 개수는 어찌 됐건 간에 무토, 기토, 정관이 됐든 평관이 됐든 좋지 못하고, 오히려 정평관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개수를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개수의 핵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청징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임수도 깨끗해야 되고 개수도 깨끗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이치이지만 더 중요한 것, 임수는 충분한 성질에 그 성질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개수는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임수는 거기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고, 개수는 이 청징함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이 임수든 개수든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임수 개수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일간이 왕하면 그 왕한 일간은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생부해 줘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인 것이고, 그 이치에 맞게 임수도 왕한 경우에는 무토로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통칙론적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청명과 고구가 절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간다. 큰 개념은 아니지만은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월 안에는 청명 고구가 들어가 있다. 이 정도는 24절기를 통째로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진월은 청명 고구가 있구나, 이 정도 한 번씩 되뇌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인묘진 동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묘진 동방은 동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행으로는 모기 세력을 갖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인묘진 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진월만 뚝 잘라서 보게 되면은 환절기죠. 환절기가 되면서 진월은 뭐가 왕하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이 진월은 변화가 많다고 했습니다. 신자, 진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진유 합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진월은 또 진수중미 유치라고 합니다.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 있는 것, 유치, 이렇게 하게 되면 토가 다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어떻게 배합에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일간의 희기가 달라지게 되죠. 임수일간인데 진월이 태어나서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일간이 왕하죠. 그럼 무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임수일간이 진월이 태어나서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인 금 중에서도 신금보다는 경금으로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진유합금이 되게 되면 인성이 다시 많아지게 되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저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뭐가 된다?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목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무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유치토가 많아지게 되면 살중신경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술간이 진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간목을 쓸 수도 있고요. 토가 매우 많아지게 되면 간목을 쓰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금을 써서 임수를 생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사주가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배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은 약하고 관성, 특히 저거는 평관이 되겠죠. 관성이 왕한 사주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진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가 되죠. 수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묘진 중에서 인묘월은 목이 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 자체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에 통근할 수가 없지만, 진월은 수고, 여러분들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고가 묘지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 자체가 원령에 진이 원령에 있을 때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먼저 간목을 먼저 써서 토가 잠난해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개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진월에 임수는 간목을 먼저 쓰지만은 개수는 진월에 간목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신금 내지는 경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좀 양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개수에 비해서. 그래서 간목 식신을 써서 이 칠살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음수인 개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목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단 중요한 것, 진월에 임수가 간목을 쓴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의 근원이 약하기 때문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간목을 임수 자체를 뭘 해준다? 생조에 주어야지만 임수가 능히 이 간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이라든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하 직원 같은 것이고요. 군대에 있을 때는 내 쫄따구 같은 개념인데, 내가 약하면 내 쫄따구, 내 부하 직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신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금, 인성, 경금이라든가 신금 가지고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라도 또 이렇게 자수라든가 지지로 해수를 얻게 되면 자진합수, 해수가 얻게 되면 임수가 이때는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는 다시 간목 신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칙론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수 자체가 진월이 약한 것이 아니라 자진합수 내지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 자체의 본연의 특징 모두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다시 쓸 수가 있겠고요.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다시 병화로서, 이런 경우는 한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아울러서 쓸 수도 있다. 단 임수 개수, 지지로 이렇게 수가 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목을 우선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반적인 짜임을 놓고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 진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죠. 극아자, 일간 입장에선 나를 극하는 것이고, 나를 극하는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는데, 정관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양대양, 음대음,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은 것은 편관이 되는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편관격이 되거나 떼지는 칠살격,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아무리 진월이 수의 고지라 임수가 진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이 왕한 것이지 일간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중신경하다, 토가 더 많아지게 되면 완연한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는데, 살중신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성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식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인성을 쓴다라고 하는 뜻은 살인상생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살인상생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식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살을 제한다. 예를 들어서 식신 제살이 되거나 아니면 상관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진월의 임수는 일간 자체가 원령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양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상관을 식신상관을 써서 토를 절제시켜주다,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식신을 쓸 것이냐 상관을 쓸 것이냐. 식신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은 을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살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임수 입장에서 진토를 제할 때는 을목으로 제할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반드시 간목이라야지만 진토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을 써서 식신 제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한 가지, 임수 자체가 또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으로서 다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에 보면 인목을 봤죠. 이거 인묘진, 제가 방합을 말씀드렸는데 묘는 보지 않았지만 이거는 준방합, 한 글자가 빠져도 합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민일주가 됩니다. 이거는 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국세인데, 한 가지 또 확인사살 간목에 투출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진의 임수가 통근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것이고, 일간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 평관격인데 이렇게 목이 왕해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설기태과 일간의 기력이 많이 식신상관, 식상에 의해서 많이 설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연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나 목이 왕한 상태에서 연간에 있는 비견인 임수 또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일간 임수를 도와주곤 싶지만 자기도 지금 힘들어서 그런 상태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세 번째 동생이 못 살아. 근데 형이 또는 누나가 그 셋째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형도 누나도 힘이 없어서 또 마음은 도와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건 일단은 목이 많기 때문에 저 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목을 제하고 수를 생하려고 하면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좋은데, 생시에서 마땅한 금을 얻을 수 있는지는 그 생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시를 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것, 경자시를 먼저 볼까요? 경자시. 이건 일단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이 경금, 수를 생하고 목을 제하려고 하는데, 진월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진의 생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왕토에서 토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놓고 진의 생을 톡톡하게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목을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고요. 수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통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임수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자시 같은 경우는 인비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거, 신해시도 마찬가지죠. 신해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조금 경자시하고 다른 게, 이거는 인하고 해하고 인해 합목 지지 육합이 되죠. 인해 합 목이 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많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임수가 시지인을 해서 통과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해 합목해서 목의 기운이 다시 왕해진다. 신금 가지고 왕목을 제하기는 경금으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 제해야지 신금으로 목을 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타의 생시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생시가 되겠죠.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비슷하죠. 이민 세 개지만 중간에 갑진이 있습니다. 이거 물론 임수 세 개가 진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민이라고 해서 인민만 4개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목이 왕한 것이지 저건 수가 왕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의 임목 세계에다가 간목같이 투출하게 되면 이 비교형의 저울에만 재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목이 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금이 있어서 좀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주 국세 좋을 것 같은데, 사주가 딱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죠. 똑같은 글자가 3개가 있고요. 이민이라고 하는 글자 중간에 또 목이 왕한 사주가 되겠죠. 요거 하나도 3상격이다 4상격이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독특한 사주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목으로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주는 썩 좋다고 보기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주도 좀 독특한 사주로 보이죠. 갑진 이렇게 되게 되면 진월에 갑진 두 개 있고요. 이민 두 개 있으니까 독특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사주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역시나 수는 약한데 목화가 세력이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지로 금이 들어오는 것은 무신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인신상충이 돼서 요거는 좋지를 못하고요.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있어서 이제 임수를 생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유금보다는 신금이라고 하는 거, 신금에 임수가 통근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좋은데 축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신시 제가 괜찮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절대 무신시는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생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자시 정도, 신해시 정도 내지는 뭐 기우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우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엔 좋은 생시 같진 않죠. 만약에 특히나 이 기우시가 되어 있는데 화운을 만났을 때는 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생시든 간에 무신시가 됐을 때는 대운하고 인목하고 인신상충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주가 참 애매하게 생시가 딱히 이 사주가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생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경자, 신해시 정도, 일간 인수가 약하니까 일간을 좀 보충해주는 정도의 생시 정도밖에 고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고요. 만약에 을사병호, 정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